안녕하십니까. 솔리드 글로리아 물리화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6장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 1강, 이제 페이스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래서 페이스와 관련된 깁스 프리 에너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스가 뭐냐? 일단 상이, 페이스, 보통 우리말로는 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페이스는 일단 우리가 정의한 개의 일부분입니다. 근데 어떤 것이냐 하면 케미컬 컴포지션이 뭐 유니폼하다, 케미컬 컴포지션이 뭐 변함이 없다, 호모지니어스한 거예요. 결국은 페이스도 호모지니어스한 겁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성질이나 화학적인 조성이나 전체적으로 균일한 그런 건데, 그 다른 상들이 또 있어요. 그 호모지니어스 파트 of the system, 다른 호모지니어스 파트로부터, 그러니까 페이스들이 여러 개 있는데 다른 페이스와 구별되는 모의에서 바운드리 서피스에서, 바운드리 경계에서 다른 페이스와 구별되는 개의 일부분, 그런데 호모지니어스하다, 그것을 우리는 페이스라 한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일 첫 번째 오늘 다루는 것은 첫 번째로 이 페이스 다이어그램을 다루고요. 페이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상태 함수에 대해서 그 상태 함수 값에 대한 상이 뭐냐 하는 거죠. 기체냐, 고체냐, 액체냐, 뭐 보통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온도, 압력, 부피에서 그것이 기체냐, 액체냐, 고체냐, 페이스가 뭐냐, 이런 걸 나타내는 그림을 상태도라고 하고요. 저희들이 오늘 이제 계속해서 살펴볼 것은 클라페이론 이퀘이션, 또 클라페이론 클라우시우스 이퀘이션, 포텐셜이 압력에 대해서 또 온도에 대해서 케미컬 포텐셜이 어떻게 변하느냐. 케미컬 포텐셜이 같아야 두 개의 상이 평형을 이루려면 케미컬 포텐셜이 같아야 되거든요. 자, 그런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페이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보통 PVT라는 상태 함수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상이냐 하는 것을 그 3차원으로 그릴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3차원은 보기가 좀 쉽지 않으니까 그것을 압력과 온도에 대해서 PT 평면으로 그러니까 뭐 이래서 P, T, 뭐 V 이렇게 됐다면 이 PT 평면으로 투영한 바로 그거를 PT 다이어그램, 이런 것을 우리가 전체가 물론 상태도인데 이런 PT 다이어그램을 또는 PV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태도를 보는데 처음 보는 것이 지금 워터, 물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케미컬 이퀄리브리엄 하면서 페이스룰 배웠죠. 페이스룰에서 F는 컴포넌트 마이너스 페이스의 숫자 플러스 2가 인텐시브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싱글 컴포넌트죠. 원 컴포넌트 시스템이고 워터 하나니까 다른 거 없어요. 호모지니어스 뭐 퓨어 워터니까. 그래서 그 다이어그램 보면 컴포넌트는 하나고 페이스가 이제 몇 개냐에 따라서 되지만 플러스 2가 있으니까 결국은 3 마이너스 페이스만큼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보게 되는데 이런 데 보면 페이스가 하나죠. 페이스 하나죠. 그러니까 여기선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2가 됩니다, 각자. 그러니까 여기서 온도가 변하고 또 압력이 변해도 어디 점이 되든지 다 페이스에 변하진 않아요. 자, 이런 경계점에서는, 이런 경계면에서는, 경계선인가요? 이런 경우에는, 자, 이런 경우에는 리퀴드 페이스하고 베이퍼 페이스하고 공존하죠. 자, 이럴 때는 온도를 이렇게 되면 페이스가 두 개니까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하나예요. 그래서 만약에 온도를 올렸다, 그러면 압력도 이 선에 있으려면 따라서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 베이스 라인을 따라가려면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하나입니다. 온도는 변할 수 있지만 압력은 자기 마음대로 변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고, 여기 삼중점이 나타나는데 삼중점에선 이 페이스와 이 페이스 세 개가 다 같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3-3이니까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점 하나, 그러니까 온도, 압력, 부피 딱 정해져서 거기가 삼중점이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F가 0보단 커야 되거든요. 0이니까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으니까 페이스 숫자는 3개가 이상 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개의 페이스는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점이든지 뭐 옆에가 되도록 3개의 페이스가 만날 수 있지 그 이상은 만날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자, 그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 우리가 이 페이스 다이어그램 좀 더 들여다보면 물이에요. 워터에 대해서 하는데 보통 0도 근처, 섭씨 0도 근처에서 삼중점이 있죠. 그리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이제 베이퍼가 있고 리퀴드가 있고 물이 있고 수증기가 있고 그 다음에 온도가 더 0도 이하로 내려가면 얼음이 있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됩니다. 자, 그런 경우가 됐고 여기서 특별한 얘기는 없고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마이너스 20도까지 봤잖아요. 마이너스 한 50도까지 내려가는데 또 압력도 여기서 보면은 대충 그 프레셔가 밀리바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여기가 그렇죠. 이게 순수한 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수한 물로 봤을 때. 그래서 섭씨 영도에서 그 베이퍼 프레셔가 약 5밀리바 정도 이렇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이건 킬로바로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2000기압, 4000기압, 10,000기압 이렇게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이거 밀리바고 있죠. 킬로바예요. 올라가게 되면 사실 얼음도 고체가 물의 고체도 1번, 2번, 뭐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그 고체의 페이스가 솔리드 1, 솔리드 2, 솔리드 3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페이스가 나타납니다. 그 결정 모양이 다른 거예요. 물 분자의 그 배열이. 자, 그렇게 되는데 보면은 한 마이너스 22도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도 스틸 아직 액체죠. 그러니까 압력이 한 2000바 정도 됐을 때 여기 이 첫 번째 고체 상태에 해당하는 first solid에 해당하는 거하고 그 물하고 액체인 물하고 평형에 있는 게 마이너스 22도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상태도가 우리가 보통 보는 상태도는 여기 부분이지만 압력이 아주 높아진다든지 또 온도가 아주 내려간다든지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상이 나타나고 그런 것들을 그려주는 다이어그램이 페이스 다이어그램입니다. 다음에 좀 더 흥미있는 건 보통 CO2를 볼 것 같아요. 예, CO2의 페이스 다이어그램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탄소의 페이스 다이어그램인데 일단 CO2 보게 되면은 우리가 트리플 포인트가 마이너스 57도 5.1바에서 잡혀요. 그렇죠? 그런데 5.1바고 하니까 그 밑으로 가면 이게 이제 로그 스케일이라고 했습니다. 1바가 지금 저희가 말하자면 대기압이거든요. 1013밀리바니까 013 바가 그 1기압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1기압 정도가 되면 거기가 78도예요. 그래서 보통 상온에서 여기 1기압에서 78도보다 마이너스 70도보다 훨씬 높으니까 이 이산화탄소는 드라이 아이스에서 직접 승화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쭉 따라 올라가면 이게 딱 점으로 끝나잖아요. 이것은 크리티컬 포인트, 임계점이 되고 그게 31도 74바예요. 그래서 이제 인계 현상을 쉽게 관찰할 수가 있는 것이 이제 CO2가 되겠다. 뭐 쉽게라기보다도 한 이 정도 기압은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돼 있고 솔리드가 있고 리퀴드가 있고 가스가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서 보는 것은 이제 탄소의 페이스 다이어그램인데 보통 여러분들 그 탄소의 표준 상태가 뭐였죠? 그래파이트가 표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298.15K 1바에서 보통 있는 상태, 가장 안정한 상태, 그것이 그래파이트예요. 그런데 그래파이트보다 우리도 좋아하지만 사실 뭐 어디서 오겠지만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프리에너지 면에서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다이아몬드 상이 있고 다이아몬드가 일단 첫 번째 나오는 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데 여기서 보면 지금 1000K, 3000K, 1000K, 2000K, 3000K, 4000K, 5000K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고 압력급으로 보면은 이 킬로바거든요. 킬로바면은 지금 20만 기압, 60만 기압, 100만 기압 그렇습니다. 네? 여기 엄청난 압력이에요. 자, 그렇게 됐어요. 자, 그렇게 됐는데 보통 우리가 지금 살짝 지워놓고 이걸 확대시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상온이 이쯤 되겠죠. 그렇죠? 여기가 뭐 298K니까 300K 정도 되는, 요보다 더 낫겠네요. 요 정도가 대충 이게 20만 기압이니까 뭐 20분의 1 하면 여기가 한 10,000 기압, 10K바 정도 될 겁니다. 자, 10K바가 거기이기 때문에 저 10,000바에서 10,000 기압에서 상온에서 이 다이아몬드하고 그래파이트하고 평형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온에서도 10,000 기압 주면 그 흑연이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공업적으로 다이아몬드 얻으려면 온도를 많이 올리고 압력을 뭐 엄청나게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업적인 다이아몬드가
많이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압력만 올릴 수가 있고 온도를 올릴 수 있으면 다이아몬드를 막 무제한 얻을 수 있다. 맞는 말이긴 한데 그건 흑색 다이아몬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업용으로 쓸 수가 있어요. 좀 여담을 잠깐 하자면 그걸로 해서 우리가 굴 파는 기계, 그 날을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는 걸로 제가 그래서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탄소의 페이스 다이어그램을 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이론적인 이야기를 지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케미컬 포텐셜이 몰라 깁스 프리 에너지죠. 자, 그래서 그럼 DG가 어떻게 우리 펀더멘털 이퀘이션이 어떻게 됐었죠? 마이너스 SDT 플러스 V dP 이렇게 됐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몰라 깁스 프리 에너지니까 이거 결국은 이게 DG죠. D뮤죠. D뮤입니다. 그래서 라운드 뮤, 라운드 T가 마이너스 S 이제 바니까 이게 바가 다 붙어야 되죠. 얘가 바니까. 그리고 라운드 뮤, 라운드 P가 V바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은 펀더멘털 이퀘이션에서 나왔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 펀더멘털 이퀘이션에서 지금 이렇게 줬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뮤와 T의 다이어그램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뮤와 T의 다이어그램을 봐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이게 보면은 솔리드하고 솔리드 커브가 이렇게 있고 리퀴드 커브가 이렇게 가는데 솔리드하고 리퀴드하고 여기서 만나죠. 그 말은 뭐냐면 여기서 이 솔리드의 뮤 S하고 뮤 리퀴드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리드의 케미컬 포텐셜하고 리퀴드의 케미컬 포텐셜이 같은 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멜팅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멜팅이 일어나는 것에서 멜팅 포인트고, 다음에 여기서 리퀴드하고 가스하고 만나죠. 이게 말하자면 보일링 포인트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기울기를 관찰을 했는데 솔리드 기울기가 있었고요. 리퀴드 기울기가 그보다 더 크고요. 다음에 가스 기울기가 더 크죠. 자, 이건 뭘까요? 여기서 바로 이게 가스 기울기, 물론 마이너스 붙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전 절대값만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기울기가 크다는 거는 바로 솔리드보다는 리퀴드보다는 가스가, 기체가 엔트로피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가 솔리드, 리퀴드, 가스 이렇게 기울기가 커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다음에 이거 갖고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역시 기체의 부피가 상당히 볼라 볼륨이 리퀴드나 솔리드보다 큽니다. 물론 이 비슷한데 아무래도 이게 약간 크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지만 어쨌든 기체 볼라 볼륨이 크다는 건 압력 변화에 대해서 곡선에, 직선이든 곡선에 그 변화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서 압력 P가 있었는데, P1이 있었는데, 압력이 지금, 이게 지금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압력이 높아지면, 그러니까, 뮤가 커지겠죠. 그러니까 압력이 낮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압력이 낮아지면, 증기압 강화가 일어나면, 압력이 낮아지면 실선에서 점선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보면 고체는 요 정도 낮아졌고, 액체도 요 정도 낮아졌어요. 그런데 기체는 많이 낮아지죠. 자, 기체는. 그렇게 이유가 뭐냐면, 몰라 볼륨 자체가 기체가 크기 때문에 이 강화 곡선이 더 많이 강화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 그러면 점점 그 압력을 더 낮춰주면, 잘하면은 리퀴드를 통과해서 여기서 만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승화가 바로 압력이 낮을 때 승화가 일어나게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바로 우리 케미컬 포텐셜에서 물성의 물리적 성질의 변화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물리학 배워가면서 연력학에서 이런 관계를 통해서 물성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이제 느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 트랜지션이 있는데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 그럼 first order transition이 있고 second order transition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렇게 1차 미분, 2차 미분 이런 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first order transition은 뭐냐면 discontinuity가 first derivative에서 나타나는 걸 first order transition이라고 그러고요. first order transition이라고. first derivative는 continuous한데 second derivative에서 discontinuity가 나타나는 걸 second order phase transition이라고 말합니다. 그 구별은 거기에요. 그래서 first order transition의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페이스 상변화, 상전환, 그러니까 액체가 기체가 되고 고체가 녹고 하는 이런 상변화에서는 전부 다 이게 first order transition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값 자체는 좀 뭐라 그러나 이 기울기가 여기서 discontinuity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까 봤지만 제가 잘 돌아가기가 좀 싫어가지고 만약에 고체 기울기 다음에 액체 기울기, 뭐 기체 기울기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 기울기가 다르다 이겁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first order transition이라고 그러는데 그 first order 그러니까 first derivative가 다른 거. 자, 그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mu 자체는 continuous 하죠. 네, continuous 한 겁니다. 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잡열이 있는 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화열 있고요. 뭐 녹을 때도 녹음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잡열, latent heat가 있는 경우가 보통 우리가 first order transition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 상별로 이러한 값들은 extensive property, 물론 몰라로 경우에 intensive property인데 엔트로피라든지 엔탈피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각 상별로 달라요. 그러니까 리퀴드 페이스에 하고 가스 페이스에 이게 다르니까 뭐가 생겨요? 잡열이 생기죠. 멜팅, 그러니까 evaporation, vaporization 엔탈피가 그래서 0이 아닌 이게 0보다 크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고, second order transition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상변화보다는 ferromagnetic transition이라든지 슈퍼플루이드가 될 때, 슈퍼플루이드가 났다. 그러니까 초인계, 그러니까 이게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 그리고 이제 보스 아인슈타인은 요거는 우리 화학과 학생들은 많이 하지 않는 건데, 이거 사실은 우리가 엘렉트론은 페르미온이에요. 그래서 한 오비탈을 같은 오비탈 파울리 베타울리에서 이제 2개밖에 안 되잖아요. 페르미온은. 근데 보존은 어떻게 되냐면 한 에너지 레벨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 페르미온 엘렉트론은 업, 다운 2개밖에 안 되잖아요. 여긴 무제한 들어가거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조건이 맞춰졌을 때 어떤 조건에서 트랜지션이 되면은 그 보존들은 전부 다 컨덴스 해버린 그런 경우. 이런 경우가 세컨 오더 페이스 트랜지션이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혹시 람다 포인트 트랜지션에서 이제 이러한 상변화 커브가 나타나는 거, 그게 바로 세컨 오더 트랜지션이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우리가 다룰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드디어 이제 이퀘이션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페이론 이퀘이션을 먼저 하겠는데, 이것은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이야기 자체는. 이퀄리브리엄에서는 상은 알파 페이스하고 베타 페이스, 투 페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싱글 컴포넌트, 원 컴포넌트, 그러니까 물. 그런데 물의 상변화, 액체하고 기체. 그래서 액체와 기체가 지금 같이 다루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퀄리브리엄이 됐다 그러면 케미컬 포텐셜이 같아야 돼요. 알파 페이스하고 베타 페이스의 케미컬 포텐셜이 이제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PT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이게 이제 한쪽이 베타 페이스, 한쪽이 알파 페이스. 그러니까 이게 뭐 물로 보면은 H2O 리퀴드하고 H2O 가스하고 뭐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코엑지스턴스 커브라고 하지만 이게 이제 evaporation 커브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됐는데 이 공전선, 액체도 되고 기체도 되는 여기서는 그 페이스가 이쪽 알파 페이스나 베타 페이스나 케미컬 포텐셜 같아야 돼요. 그럼 디미니티브도 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디뮤 알파나 디뮤 베타나 같아야 되고. 자, 우리가 여기서 따지는 건 디뮤는 디지바 몰라 깁스 프리 에너지 V바 dP 마이너스 S바 dt. 자, 이런 경우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알파 페이스는 알파 페이스 껴는 V바 알파, 그러니까 알파 페이스의 몰라 발륨 곱하기 dP 마이너스 알파 페이스의 엔트로피 몰라 엔트로피 dt. 마찬가지로 V바 베타 dP 마이너스 S바 베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걸 양쪽으로 리어레인지를 해서 dP dt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기울기를 지금 산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dP dt를 만들어주면 어떻게 이걸 정리를 해주면 dP끼리 묶어주고 dt끼리 묶어준 다음에 이렇게
분수꼴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델타 V가 바가 되겠고 이건 델타 S 바가 되겠죠. 델타 V 바분의 델타 S 바가 나왔어요. 몰라 볼륨 상대적으로. 자, 그런데 델타 S 바는 T분의 델타 H 바죠. 예, T분의 델타 H 바가 델타 S 바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간단한 식이 나왔어요. 네, 이렇게 간단한 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example 첫 번째 거, example을 한 4개 정도가 있는데 천천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마 2개만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준비를. 그래서 보면은 워터가 물이 100도씨에서 보통 끓어요. 노멀 보일링 포인트. 그런데 이제 압력을 높여준다든지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파스칼, 이게 사실은 뭡니까? 10에 마이너스 5승 바죠. 파스칼이. 그러니까 10의 5승 파스칼이 1바. 그러니까 그런 정도 체인지가 있을 때 압력을 1파스칼 올리면은 그 끓는 점이 어떻게 되겠느냐. 보통 이런 문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1바 1 ATM에서 그러니까 1.01325 바에서 100도예요. 100도입니다. 그리고 evaporation 엔탈피가 40.69 kJ/몰이에요. 자, 이건 뭐 데이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섭씨 100도에서 물의 몰라 볼륨이 리퀴드가 18을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이거 25도 섭씨고 100도가 되면 약 19ml. 그러니까 0.019 곱하기 10의 3승 10의 3승 리터가 1 세제곱미터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가 되겠고 퍼몰이고, 그다음에 기체의 볼륨, 이걸 우리가 기체라고 생각하고 100도씨 수증기의 몰라 부피가 30.199 리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세제곱미터로 표시를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왜냐하면 결국은 단위를 보통 여기 준 게 줄 단위거든요. 그래서 줄 단위 쓰려고 좀 그렇게 이런 식으로 세제곱미터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dPdt는 아까 봤지만 T 델타 V분의 델타 H였죠. 그래서 몰라 볼륨 다 몰라를 다 쓰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 몰라 퍼몰로 줬고, 그다음에 이것도 여기서 지금 줘서 그 차이도 구했고, 자, 그런 상태입니다. 잠깐 지우고, 그래서 여기 차이는 아직 안 구했지만 여기서 이걸 빼주게 되면 됩니다. 자, 여기서 VG에서 이게 VG고 VL이고, 그래서 빼주고, 그 다음에 T는 지금 100도씨니까 373.1로 집어넣고, 그 계산한 게 지금 이 정도 됩니다. 여기서 뭐 19를 빼주니까 18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이거를 이제 줄로 고쳐서 써주게 되면, 자,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여기서 우리가 K가 밑에 하나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 단위들을 다 퍼몰은 없어지고 J 줄 퍼 미터의 3승인데, 이게 뭐가 되냐면 뉴턴 미터가 줄이죠. 그리고 미터에 3승이 있으니까 이거 2가 되고, 이렇게 뉴턴 퍼 미터 제곱이 파스칼입니다. 그래서 파스칼 퍼 켈빈 이렇게 나왔죠. 근데 묻는 것은 파스칼당 몇 켈빈이냐, 그 역수를 취하면 됩니다. 그래서 dPdt가 아니라 dTdP는 이거 역수 취하니까 2.768 곱하기 10의 4승 켈빈 파스칼이죠. 3600이었어요. 그러니까 10의 4승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파스칼은 굉장히 작은 양이에요. 그래서 10의 5승 파스칼, 그러니까 10의 5승 파스칼 1바, 1바를 올려주면, 1바 올려주면 T가 얼마나 되냐 하면은 1바 올려주니까 여기다 10을 더 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27K 올라갑니다. 자,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example 또 하나 보겠는데, example 다른 example 하나는 자, 뭐가 되냐면 카본하고 그래파이트 아까 상태도 보신 거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 반응 그래파이트하고 카본의 아이소모리 이거 뭐라고 나 이거 하여간 트랜지션, 페이스 트랜지션이에요. 그래파이트 스테이트에서 다이아몬드 스테이트로 가는 그 컨버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문제가 프레셔, 이퀄리브리엄 프레셔를 계산하래요. 뭐에? 그래파이트에서 다이아몬드 되는 25도에서 그렇다. 그러니까 25도에서 압력 얼마 주면 그래파이트하고 다이아몬드하고 평행에 있겠냐 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뭘 줬냐면 다이아몬드에 그래파이트에 덴시티를 줬어요. 그 덴시티를 줬다는 얘기는 우리가 매스를 아니까 덴시티는 부피분의 이게 덴시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피는 그 몰라 매스 질량 그 몰레큘러 웨이트,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아토믹 웨이트겠죠. 곱하기 덴시티 하면 몰라 볼륨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덴시티 줬고, 그래서 이제 이것의 이퀄리브리엄 프레셔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뭘 하냐면 다이아몬드가 표준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다이아몬드의 깁스 에너지 포메이션 이 있어요. 그것이 델타 GF 노트가 298K에서 2900줄입니다. 퍼몰. 그러면 그래파이트는 0이에요. 그래파이트는 0입니다. 여기는 그 표준 스탠다드 스테이트니까. 그래서 이 반응에 델타 G는 얼마냐면 표준 상태에서 델타 G 노트는 근데 표준 상태에서 좋은 게 지금 현재 온도가 이거거든요. 그 1바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죠. 1바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2900 줄 퍼몰이에요. 이것이 이 반응의 델타 G가 2900 줄 퍼몰입니다. 왜냐면 이게 표준 상태로 값이 0이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고, 그다음에 부피 계산하라고 하니까 아까 얘기대로 부피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피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아까 로가 부피분의 질량이었고, 그러면 부피는 로분의 m이 되겠네요. 네, 부피는. 자, 그래서 우리가 12가 원자량이잖아요. 12가 몰라 매스고, 이게 지금 퍼몰로 줬었죠? 퍼몰이 아니고, 그람으로, 그쵸. 상관없어요. 몰이 아니라 이제, 이게 12g이니까, 12g이니까,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로 준 그 밀도로 나눠줘도, 여기서 이제 이게 부피가 나옵니다. 단 부피가 세제곱 센티미터로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 부피 델타 V가 세제곱 센티미터로 얻어지고 10의 6승 100만 세제곱 센티미터가 세제곱 미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10의 마이너스 6승을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것의 몰라 부피의 변화가 미터 3승으로 구해준 겁니다. 그래서 미터 3승으로 구해줬고 그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환에서 그래파이트에서 다이아몬드가 되면 부피가 줄겠네요. 그렇죠. 애다멘테인 구조가, 다이아몬드 구조가 훨씬 더 컴팩트하니까 이 정도 이렇게 부피가 주는 걸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됐고요. 자, 그래서 DGDP가 델타 V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물론 이걸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예요. 그 D 델타 G를 적분하면 델타 G2 마이너스 델타 G1 이런 관계가 되고요. 여기까지 됐고요. 다음에 이것은 P1에서 P2까지. P1은 뭘까요? P1은 지금 현재 그 일기압, 1바를 말합니다. 그게 이제 몇 바가 돼야지 이게 평형이 되겠냐, 이제 이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델타 V는 구했고, DP를 결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압력에 대해서 이게 거의 일정하다고 보고, 압력 차이를 해주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구했습니다. 자, 거기까지가 일단 설명이 됐고요. 설명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P2를 구해야 되니까, P2는 델타 G2 마이너스 델타 G1을 델타 V로 나누고, 그렇죠? 그리고 P1을 더해주면 되겠네요. 예. 자, 그래서 바로 밑에 식이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어떤 값을 사용하냐를 잘 봐야 되는데, 지금 P2에서요 평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럼 G2 값이 0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P1이었을 때, 그러니까 1바에서는 이걸 이렇게 컨버전 할 때 이만큼의 줄이 들어가거든요. 예. 리액션이 평형을 이루면은 이게 0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0이고 마이너스 2900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델타 V를 구한 게 이거고,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거 계산해주고 여기다 뭘 더해줘야 돼요? 1바 P1 더해줬는데 사실 이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15,200 기압이니까 10의 5승 파스칼이니까 1바거든요. 그래서 계산하면은 이거 계산하면 1.52 곱하기 10의 9승 파스칼인데 10의 5승 파스칼이 1바니까 바로 고치면 15,200바, 그러니까 15,000 기압 상온에서
흑여놓고 15,000개 하면 뭐 평형상수가 얼마가 나올지 계산해 봐야겠지만 어쨌든 다이아몬드가 얻어진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이것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클라페이론 클라우시우스 이퀘이션, 뭐 클라우시우스 클라페이론 이퀘이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까 구한 게 있었어요. 구한 게 뭐냐면 이 식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랬는데 여기서 아이디얼 가스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PV는 RT 몰라 볼륨이니까 아이디얼 가스 몰라 볼륨이니까 1몰에 대한 거. 그래서 VG는 P분의 RT식을 쓸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 가스만 따지는 것이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액체가 기화되는 그걸 따지니까 기체 볼륨보다 굉장히 이게 반대로 쓴 것 같아요. 이쪽이 커져. 예,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dPdT는 아까 처음에 있었던 식 TVG분의 vaporization 엔탈피가 되는데 이거를 그냥 VG 대신에 P분의 RT 집어넣으니까 RT가 밑에 들어갔고 T가 하나 있었으니까 RT 제곱되고 위에 P로 올라가서 자, 이런 관계식이 얻어졌습니다. 네, 얻어졌어요. 그래서 이 dP를 보게 되면 우리가 여기 P가 이쪽으로 나눠주고 이걸 dP를 이쪽으로 올려요. 그래서 P분의 dP 됐는데 이걸 dLNP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로그 안에는 저기 단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표준 압력 단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ATM을 썼으면 ATM, 바를 썼으면 바로 그냥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단위를 띈다는 얘기입니다. 1바를 집어넣고. 자, 그래서 그렇게 식을 썼고 이거는 그 앞에 R분의 요거 놓고 T제곱분의 1을 이제 적분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온도 구간에서 우리가 이제 뭐 또는 압력 구간에서 여기는 T로 적분하겠지만 여기는 압력이 온도 구간에서 이것이 거의 상수로서 작용을 한다 할 경우에는 적분할 때 밖으로 빼서 적분을 하면 돼요. T제곱분의 1을 적분하면 돼요. T제곱분의 1을 적분하니까 이게 부정적분으로 그냥 적분을 하게 되면 ln P노분의 P가 그렇죠? 이게 지금 적분 변수니까 이게 P노분의 P가 그냥 이거 적분해서 마이너스 T분의 1 플러스 C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적분상수로 해도 되고 만약에 이게 온도 구간에서 이렇게 상수가 아니다, 일정하지 않다. 그러면은 우리가 저번에 CP 값을 폴리노미알로 표시를 했었어요. T3승까지 뭐 우리가 제네 테이블 이런 데 그러는데 뭐 그거 한번 적분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 이베포레이션 엔탈피를 이런 식으로 T에 대한 폴리노미알로 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T 플러스 CT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넣어서 우리가 그 대신에 A, B, C 값을 물질마다 구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이런 식이 됐고 그래서 이것도 P1에서 P2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이걸 적분하면 되고 그래서 ln P1분의 P2가 얻어진 겁니다. 이쪽으로는. 자, 그렇게 얻어졌고 요거를 그냥 내려놓고 T제곱분의 1 적분하니까 마이너스 T2 마이너스 앞에다 놓고 T1에서 T2니까 T2분의 1 마이너스 T1분의 1 이렇게 얻어졌죠. 이게 이제 클라우시우스 클라페이론 이퀘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분의 1에 대해서 ln P를 이제 플러스를 하면 그 슬로프에서 뭘 구할 수 있다? 델타 H P를 구할 수 있죠. 물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띄고 곱하기 이 슬로프에다가 R을 곱해주면 이거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관찰된 것이 그거예요. 온도가 올라가요. 뭐 어디까지? 크리티컬 포인트까지. 그럼 그 위에 가면 베포레이션이 없어요. 그렇죠? 크리티컬 포인트 페노메나 자체가 그거니까. 그리고 델타 이베포레이션 엔탈피가 계속 감소를 해요. 여기 가면 없어지죠. 같은 상황이 돼버리니까. 액체상이나 기체상이나 같은 상황이 되니까. 자,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이것이 그렇게 딱 상수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식을 유도하고, 그걸로 해서 이거 커브를 피팅을 해요. 거기서, 이거를 온도에 따라서 ABC 값을 결정하든지 해서 온도에 따라서 우리가 구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 슬로프 자체가 그러니까
LMP를 t분의 1을 했을 때 그 슬로프 자체가 이거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림을 만약에 t분의 1에 대해서 LMP를 하면 여긴 직선 나오는데 직선이 아니라도 그 슬로프에서 각 온도별로 이베포레이션 엔탈피를 결정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를 마지막으로 해서 제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